안녕하세요. 하무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이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그 돈 써가면서 왜 갔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돈도 뭐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되고 동남아 이민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삶을 추구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벌이가 안 좋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동남아로 가자 이렇게 오면 무조건 망합니다. 한국에서 야무지게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도 동남아에 오시면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남아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미개한 나라다,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미얀마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일 뿐이지 미얀마에도 분명히 부자들도 있고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똑똑한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당장 제가 렌트에 있는 집 주인만 해도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서 호주에서 큰 마케팅 회사를 하고 미얀마에서도 마케팅 회사를 하고 매출 규모 대충 물어보니까 뭐 몇백억이 넘는 것 같고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동남아에 와가지고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부자들은 한국보다 훨씬 부자예요. 동남아에 와서 최소한 비즈니스 하려면 제 생각에는 한 번 와봐가지고 턱하니 시작해가지고 성공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도 오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막 내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법무법인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시자마자 무슨 한 달 만에 사업을 하세요. 미얀마를 잘 모르시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다달이 내 종잣돈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특히 미얀마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오셔서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살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월세가 비싼 집에 왜 사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사무실로 쓸 공간인데 제가 임시로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세 한 9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월세 300 넘습니다. 미얀마 90이면은 뭐 물가에 비해서는 엄청 비싼 거라 생각하시지만 미얀마 현지인들처럼 맨날 국수 조금 먹고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그러려고 돈 벌러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살면서 그런 삶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는 조금은 좋은 집에 살고 조금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얀마 분들을 많이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기 현지에 와서 보니 아 뭐 무식하다 정말 말도 안 통한다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일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 뭐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나온 분들도 계세요. 대학교를 그러면은 페이를 많이 줘야죠. 1000불 이상 줘야죠. 그러면 1000불이면 싼 겁니다. 항상 비즈니스의 기본이나 모든 삶의 기본은 가격에 맞는 퀄리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 15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3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가리켜서 아니면 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15만 원짜리 월급을 받는 분이지만 한 30만 원, 40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을 하는 게 미래 자산 가치 확보에서도 중요한 거고 미얀마에도 도움이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잠깐 머리를 깎으러 나와서 머리를 깎고 지금 눈에 다래끼가 조금 나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 들어온 지 이제 딱 3개월 됐네요. 3개월 되고 구독자도 벌써 7,000명이 넘으셨고 약간은 사회적 책임 같은 게 느껴져요.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제가 나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방송이나 전문적으로 유료로 돈을 받고서 교육을 하거나 강좌를 알려드리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미얀마에 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지금 3개월 여기 들어온 지는 됐지만 제가 미얀마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였습니다. 2012년까지는 제가 1년에 뭐 세네 차례씩 계속 들어왔었고요. 일 때문에. 2012년부터 안 오다가 작년에 12월 달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인프라가 이 정도 구축이 됐으면 할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제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부터 계속 출장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성장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 정도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전 들어온 거예요. 물론 해외 생활을 많이 안 해보시고 미얀마만 턱하니 와보시면 어우 해외에서 사는 게 진짜 힘들다. 뭐 일처리도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개인의 샐러리, 봉급에 따라서 그 레벨은 결정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300만 원 정도를 받는 사회에 있는 분들은 300만 원 정도의 퀄리티나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월 15만 원 정도를 받는 사회는 거기에 맞는 또 인프라라든지 사회적 지식이라든지 문화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는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하니 미얀마라는 새로운 땅에서 도전을 한 거고요. 앞으로 오실 분들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 조그만 가게 혹은 정말 구멍가게라고 하잖아요. 구멍가게라도 해보신 분들이 대기업 10년 다니시고서 그만두신 분보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해봤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요식업을 한 4, 5년 했었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쭈꾸미 가게도 했었고 일식집도 했었고 치킨 가게도 했었고 대왕 카스테라, 추러스 이런 거 장사를 해봤습니다.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지만 굴러가야 되는지도 알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은 미얀마에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사업이고 장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이고 항상 인원관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미얀마에 들어와서는 그런 비즈니스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지금 제 영상에 스테이크집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스테이크집 영상을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지만 거기 사장님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버십니다. 한국 돈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씩 버세요. 투자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니 봉급쟁이들이 15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한국 돈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될 텐데 그 스테이크 그 5천 원, 6천 원 주고 먹겠냐? 먹습니다. 그거는 문화적인 특성이라든지 국민의 습성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남아의 많은 국가는 저축이라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벌어서 월급 타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심지어 몽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일은 술도 안 파는 날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월급날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날은 술을 안 팔죠. 물론 뭐 미리 사놓고 조금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술을 먹겠지만 그 정도로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사실은 저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득과 행복 지수가 정비례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란 얘기죠. 미얀마에 만약에 오신다면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미얀마는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핸드폰,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당연히 다 쓰고 있고요. 그렇다 하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쪽 사업도 전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쪽에 계신 분들이 미얀마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같은 거를 잘 하시면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페이스북으로 돈 많이 버시는 분들 계시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미얀마에 오셔서 플레이를 잘 하시면은 돈을 엄청나게 버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얀마의 젊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항상 페이스북으로 구매를 하십니다. 저 또한 카페트를 하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도 페이스북으로 구매를 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비즈니스용으로 지금 로얄 번호를 하나 샀습니다. 최근에. 비싸진 않은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번호를 보면 이 분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09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은 01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0950 이렇게 하면 핸드폰이 300만 원, 400만 원 하던 시절부터 써오던 전화라는 겁니다. 0950. 그 다음 번호가 0951. 한국에서 011 전화번호를 오래 쓴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비즈니스를 여기서 오래 하신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다 0950이나 0951 번호를 많이 쓰시겠죠. 명함에 그 번호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얀마 분들이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 생활비가 제가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하울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물론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은 삶을 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50만 원, 60만 원 갖다 한 달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로컬 아파트 15만 잣도 있고 20만 잣도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도 여기 로컬 음식 먹으면 엄청 쌀 거 아닙니까? 까먹지 말아야 될 사실은 동남아에 온 목적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행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에 영향도 미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미얀마에 비즈니스를 알아보시거나 해보시려고 오실 분들은 절대 가족하고 먼저 오지 마십시오. 남자분 혼자 들어오시거나 여자분 혼자 들어와서 생활을 직접 해보시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져보시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이루어 놨을 때 가족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언어 장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 혼자의 언어 장벽은 내가 노력해서라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나 나의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면 비즈니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에서 성공한 사업가분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얀마 로컬 회사를 다니시면서 월급 1,000만 원 이상씩 받는 분이 계십니다. 특정한 기술직에 계시고요. 기술 영업직에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계셨어도 그만큼은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잘 못하는데 미얀마 가면 잘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한국에서 조금 일을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조금 안 돼가지고 미얀마로 들어와서 미얀마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꾸며보고 조그만 성공이라도 성공을 해보신 분들이 항상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매일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비가 오나 몸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려도 꼭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영장을 매일매일 다니겠다는 목표를 채워가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도. 미얀마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구글이나 코트라라든지 미얀마 대사관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거를 많이 알아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차를 구매하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어차피 법무법인이나 대행업체에 맡기면 편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이라든지 글로벌한 기업들의 소비자 센터는 다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인도에 텔레마케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마무지하게 많고요. 1,000명씩 앉아가지고 미국 고객한테 연락 온 크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AS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한국만 생각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윤택하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미얀마를 선택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캄보디아에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남한의 2배 정도가 다 넘죠. 하나는 1.7배 정도 면적이고 하나는 2점 몇 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씩 있고 미얀마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국토 면적은 남한으로 치면 6.5배고요. 하지만 양곤이라는 데 지금 약 700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곤이라는 곳으로 들어와 있고요. 미얀마는 자원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옥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가 제이드라고 하는 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고요.
중국에서 비싼 옥들은 다 미얀마에서 수입을 해가고 있고, 루비도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천연가스가 개발이 돼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부동산이 버블을 한번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30평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로 분양을 받으려면 한국 돈으로 3억 5천 정도는 줘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지인분이 베트남의 일군에다가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한 1억 정도 돼가지고 다들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도 1억이면 아파트 샀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30억 넘습니다. 결국 남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성공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거지,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성공하길 기다리겠습니까?